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부트 시어터의 나길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공감을 느끼면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책의 이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반대쪽에는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대부분의 지식이 독학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저는 전문적으로 배운 지식이라기보다는 독학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로 취업도 하고 또 업무도 수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저를 먹여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독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은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로는 이렇게 스승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독학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걸 이제 독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공부, 진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독학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아마 이 4가지를 다 이제 보시면서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급속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들이 부를 생산해내는 기간, 그러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지식의 전성기,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필요한 공부를 계속 새로운 그런 공부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지금 이제 되게 혁신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는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독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산업 구조,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이 독학의 기술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갈 곳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경의 리부트 그 책에 보면은 인디펜던트 워커라고 나오는 부분, 독립적인 주체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독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노동기간은 길어지고 기업의 전성기는 짧아지고 있죠. 저희의 그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동해야 되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전성기, 위에서도 이제 지식의 전성기도 점점 짧아지는 것처럼 기업의 전성기 또한 짧아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을 계속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직업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을 계속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이제 융합형 인재, 융합교육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오버 인재를 필요로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다양한 지식을 축적해서 그런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독학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학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전략, 인풋, 그리고 추상화 및 구조화, 그리고 축적. 이 네 가지의 모듈을 통해서 지적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살펴볼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그 공자의 말씀을 잠깐 듣고 가자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또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라는 이 구절이 되게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특히 요즘. 뭔가 사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배우기만 하고 싶고 아니면 생각만 하고 싶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잘 해야겠다, 균형 있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인풋을 배움, 이제 인풋을 의미하는 건 배움이고 추상화 및 구조화는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데 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기능해야 지적 전투력이 향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략은 어떤 테마에 대해서 지적 전투력을 높이고 싶은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진짜 그 전투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술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나는 어디서 강점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최근부터 아무튼 이런 정보화 시대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노출이 이제 되는데 무엇을 인풋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인풋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을 짤 때.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그 외의 정보들은 내가 인풋하지 않을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좋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을 인풋하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좀 차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쓸모없는 그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인풋하는 것보다도 쓸모 있는 적당한 정보를 이제 넣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밀도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세상에 보면은 다 마케팅 방식이 이렇잖아요. 이거 안 하면 망해요. 이거 모르면은 너만 바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초조함,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부추기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비싸게 팔아치우려고 하는데 다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지적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만 모르면 내가 좀 바보 될 것 같아서 망신당할 것 같아서 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인풋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정보들은 일단 차별화의 원천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거는 나의 차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한테 인풋하지 않을 정보 그리고 인풋해야 되는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략을 너무 구체적으로 잡는 것보다도 살짝의 여유를 두고 방향만 잡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근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든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거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시도를 못 해요.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방향,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왼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일단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식의 창조는 예정조화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도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 말은 어떤 그 이야기냐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냥 의도치 않게 내가 길을 가다가 뭘 봤는데 저거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그런 배움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그냥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필요한 그런 인풋들을 적당하게 잘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아까 그 앞에서 이제 권일몽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내가 3D 프린트를 해야겠다라는 요런 큰 줄기, 그런 방향들만 잡아서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을 열심히 세웠다.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에는 해야 할 것? 공부를 해야겠죠.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정보들을 넣는 건데 전략의 이제 방향성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무 책이나 읽고 아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전략에 맞는 그거에 근거한 그런 책과 또 광범위한 소스들을 통해서, 이게 포인트인데 오감으로 정보를 획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공부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거나 필기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오감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직접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영을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직접 내가 그 경영을 경험해보는 거. 정말 작지만 뭔가 물건을 팔면서 그 사업을 해보고 무언가를 홍보해보면서 마케팅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인풋이고 다 정보고 다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그거를 이렇게 획득을 하면 좋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나오는데 인풋의 소스라고 하면은 다 책만 떠올리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외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두려워하는 그 유튜브, 그것도 이제 인풋의 소스 중에 하나고요. 텔레비전도 옛날엔 바보 상자라고 불렀지만 텔레비전에서 얻는 정보들도 꽤나 많아요. 뉴스들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유튜브, 위키피디아, 이건 백과사전이고, 그리고 영화, 음악, 예술 작품.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들 또한 저희에게는 하나의 또 인풋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소스는 모두 소중해라고 책에도 다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스는 다 소중하다. 우리가 결국엔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공부보다는 이제는 몸으로 부딪히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공부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거리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의 공부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자녀분들이 다 계시니까, 대부분 다 계시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자녀한테도 적용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같이 아이들도 경험을 많이 하게끔,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여기에도 포인트로 제가 또 넣어놨는데, 아까 오감을 강조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감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인풋, 그러니까 경험이에요. 즉 그 경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건 사실 저의 경험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의 경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고 그걸 느낀 걸 누군가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차별화시킬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에 이제 반대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은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이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포함해서겠죠. 저희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왜 당신은 타인을 보고를 믿기만 하고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거나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시면은 이제 되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누가 말을 해줘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창의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되게 피곤해요. 자꾸 저기 가보자고 하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저거 뭐야? 이러면 엄마가 말을 해줄 거예요. 저거는 이런 소리야. 이러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 그럼 나 가서 볼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친구가 더 창의적이고 더 그렇게 클 수 있겠죠. 창의적인 아이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심해야 되고 항상 관찰하고 의문을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기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나기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이제 획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또 필요한 건 추상화 그리고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상화와 구조화는 인풋한 지식, 나한테 넣어놓은 이 지식들을 가지고 추상화하고 또 다른 것들을 연결 짓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만의 시사점, 통찰력,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질문과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깨달음은 저희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학장님 강의만 들어도 그렇고 MKTV 영상만 봐도 저런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또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이걸 저기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이 추상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라이 노리코라는 그 컴퓨터가 일을 뺏는다라는 책을 쓴 작가가 했던 얘기가 추상 능력은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단연 고도의 능력이래요. 매우 많은 혁신을 낳는 핵심적인 능력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컴퓨터로 대체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 능력이래요. 왜냐하면 추상이라는 활동에는 틀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권희몽 작가님도 쓰리디 하시고 뭐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들 다뤄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국 이 코딩을 뭐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도 결국 다 틀이 있거든요. 코딩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은 이걸 개발자가 코딩한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갖춰놓은 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구조로. 근데 인간이란 그렇잖아.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언제 어떤 배움을 얻을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우위에 있다. 우리는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되게 피곤한 일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좀 피곤하더라도 틀에 갇혀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나한테 맞춰져 있는 뭐 예를 들어 침대나 뭐 모든 것이 다 내 틀에 맞춰져 있으면 다 편해요. 틀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다 불편하고. 근데 그 불편한 게 혁신을 가져오고 그게 나의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정보든 받아들이면서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인풋하지 않을 정보를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봤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를 하고 그 안에 핵심을 뽑아내는 거.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한 줄로. 그래서 한 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핵심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롭게 조합을 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읽었던 거, 다른 책에서 읽었던 거, 이 강의에서 배웠던 거, 저 강의에서 배웠던 거 조합해서 새로운 관점, 나만의 관점을 또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공부하고 생각을 하고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A는 B야 라고 하면 A는 B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A는 B야 이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맞나? A가 왜 B지? A는 뭐지? B는 뭐지? 다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3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은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에 무엇이 흥미로운가?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한다면 어떤 시사와 통찰이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습관화할 수 있어요. 계속 모든 것에 의문을 품으면 돼요. 모든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처럼. 정말 아이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물어보거든요. 엄마 저거는 뭐야? 얘는 왜 울어? 얘는 왜 이런 소리가 나? 이건 왜 이런 맛이 나? 이런 그냥 정말 사사로운 것부터 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결 지어보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를 연결 지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했을 때 겪었던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런 사업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해봤고 그런 것처럼 계속 연결 지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좀 경험이 다양하지 않다 하면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 보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막 내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듣고서 적용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역사, 철학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는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배우면 지적 전투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바보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자는 역사를 배운대요. 근데 제가 리부트 이거 처음 딱 시작했을 때도 그 미래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과거를 분석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딱 얘기를 하는 게 역사는 사례의 연구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언자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보고 그래서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거기에서만 배우면 안 되고 내 경험과 역사를 또 연결 지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그냥 지금만 보고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과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심히 인풋도 하고 구조화 해가지고 나만의 그런 관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축적을 해야 돼요. 축적. 그래서 내가 획득한 지식과 추상화 및 구조로 얻은 이제 시사점, 통찰력 이거를 묶어서 세트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걸 축적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메모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진짜 그 책장이 집에 엄청 많아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어디다 저장을 하죠? 책장에, 노트에 적는 게 아니라 다 디지털 세상, 온라인 세상에 다 저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뭐 에버노트, 블로그, 노션, 뭐 여러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안에다가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태그가 필요한 거죠. 태그. 내가 딱 이제 뭔가 사업을 못 가게. 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이거를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 태그를 검색해서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그 카테고리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는 태그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해시태그 그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해시태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꺼내 쓰기 편해요. 그냥 막 뭐가 있을까요? 샵 일상 뭐 이런 거는 일상을 꺼내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런 필요한 유용한 해시태그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뭔가를 기록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 밑줄 긋는 거 팁도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3가지의 밑줄을 그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참조하게 될 것 같은 흥미로운 사실. 그러니까 내가 흥미로워야 돼 일단. 내가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의 밑줄을 긋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시사 그런 것도 다 밑줄을 긋고 그리고 또 이제 통찰과 시사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의 지침.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밑줄을 그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형광펜이나 이런 거를 색깔을 구분 지어볼 수 있겠죠. 사실은 빨간색, 뭐 통찰은 노란색, 뭐 행동은 연두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을 지어서 아 이런 것들이 사실이 이렇게 모여 있었구나. 아 그걸 통해서 이런 통찰과 시사를 얻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팁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디지털 세상에 기록을 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행동의 지침 부분만 보고서도 아 내가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가는데 이 인풋을 할 때도 목적에 따라서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4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일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인풋.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닥친 일을 해내야 할 때 필요한 책. 이럴 때 교양책 읽으면 안 돼요. 교양 쌓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진짜 경제 경영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그런 지식들, 전문 지식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제 경영서를 읽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신입은 탈출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 그럴 때 자신의 전문 영역을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한 인풋을 할 때는 또 이때는 경제 경영서만 읽으면 안 돼요. 이때는 교양이 또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냥 이제 내가 이런 전문적인 것도 다 갖추고 이제 좀 뭔가 교양을 넓히고 싶다 할 때는 교양서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오락을 위해서 읽고 인풋을 한다 할 때는 모든 책, 어떤 책이든 다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서 아 나한테는 이런 독서가 필요했구나 이거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2번이 필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전문 영역을 좀 더 심화시키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경영서만 읽어도 안 되고 교양서만 읽어도 안 되고 굉장히 뭔가 지금 가장 힘든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짱님 4번이 될 때까지 언제인가 그쵸 진짜 오락을 위한 그런 인풋만 하는 그때가 오면 참 좋겠네요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시기가 그러려면 이 위에 것들을 열심히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2번 단계요 1번이 아닌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단계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람은 지적인 혁명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부트 시어터의 작가님들 모두 지적인 혁명가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